안녕하세요. 중년분들의 행복한 노후와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년친구입니다. 오늘은 중장년 여러분들의 노화를 늦추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층을 지나 중년 이상이 되고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면 몸은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나 혈관 그리고 근육과 뼈가 젊은 시절처럼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시점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50에서 60대는 노인이 아닌 이제는 중년으로 볼 만큼 우리의 수명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해도 건강하고 노화가 더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화를 덜 겪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동안을 무조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관리를 통해서 동안과 항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연예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젠 일반인들도 관리와 미용으로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시어 어제보다 더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식습관이 노화를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항노화에 관련된 식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화를 늦추려면 활성산소를 늘리는 식품은 멀리하시고 항산화제를 늘리는 식품은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빵, 과자, 라면,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덩어리입니다. 영양의 비밀의 저자인 프레드 프로벤자 박사는 정제 탄수화물을 독극물인 비소에 비유를 합니다. 오랜 시간에 우리 몸에 쌓이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늙지 않는 비밀의 저자이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탄산음료를 새로운 흡연에 비유했습니다. 탄산음료가 흡연 못지않게 노화를 앞당긴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의 저자이자 뇌과학자인 딘 세르자이와 아에사 세르자이 박사 부부는 설탕을 치매 발생과 진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지목합니다. 여러 박사님들이 위에서 말해주듯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줄이기는 노화를 늦추는 첫 단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식사량 조절과 함께 소식입니다. 평소 드시는 양의 30%만 줄이고 소식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갑자기 드시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힘이 드시면 애초에 밥그릇을 평소 쓰시던 것보다 작은 거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 밥그릇에 밥의 양을 적게 애초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본인의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고 기운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식사 구성입니다. 무조건 식사 메뉴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사 구성을 재배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에서 탄수화물 양을 평소 70%에서 55에서 60%로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다 보면 근육량도 증가하고 면역력 증가와 호르몬도 잘 만들어집니다. 구성을 단백질 위주로 식사량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3대 영양소 중 단백질은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돕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서 우리를 병들고 늙게 하는 발암물질을 제거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글루타치온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며 글루타치온의 결핍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인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환, 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단백질 섭취로 인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통해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근육과 뼈,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쌓이는데 이는 아미노산을 합성할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활력 넘치는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한국인은 밥 힘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로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고 힘을 쓰는 운동을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일으키게 해주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당이 과다하게 있어서 단백질과 붙어서 당독소를 만듭니다. 노화는 시간에 의한 노화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당독소 자체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당 설탕 액상과다 단 거를 줄이시고 백미보다는 잡곡밥으로 섭취하세요. 밀가루를 줄이고 손바닥 정도 양의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습관으로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 방지에 중요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지쳤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건강에서 잠이라는 게 과소평가하는 건강지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6에서 7시간을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허기감이 생기고 과식을 하게 됩니다. 먹는 양이 많아지고 당이 높은 걸 많이 먹게 됩니다. 40대부터는 자연스럽게 수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이 줄어드는 건 수면 호르몬 멜리토닌이 30 후반부터 확 떨어지면서 점점 수면이 어려워지거나 잠을 자도 자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의 멜라토닌 노화 방지 호르몬은 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으로 수면을 유도함과 동시에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사람의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 많은 양의 빛이 유입이 될 경우에는 인체 내 멜라토닌 농도가 최소화되며 반대로 우리 눈으로 유입되는 빛이 줄어들게 되면 활발하게 분비가 되어 멜라토닌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멜라토닌 노화 방지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야 빛이 많은 낮에는 활동적으로 하루를 보내며 밤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밤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꾸준히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은 키를 키우지만 성인들은 뱃살을 줄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그 시간에 폰을 보거나 TV 드라마를 보고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다 보면 늦게 자는 게 습관화됩니다. 숙면을 위한 좋은 방법은 나의 수면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는 시간은 불규칙하더라도 기상 시간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햇빛이 눈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15시간 후에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시에 취침하던 상관없이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햇빛을 보게 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잠이 안 온다고 몸을 움직여 과도한 운동은 삼가하세요. 운동은 자기 전 3에서 4시간 전에 해야지 뒤늦게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시려면 아침 운동을 하시고 낮 동안에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직전에 야식을 드시지 마세요. 음식이 들어갈 때 인슐린 호르몬이 상승하면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성장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등 자제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와 같은 빛이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를 늦추는 방법,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활동성 있는 움직임입니다. 거창하게 운동도 좋지만 꼭 힘이 들어가는 운동보다는 최소한의 움직임, 걷기입니다. 호주의 모나시 대학의 토니 티가니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통해 실질적으로 신체 활동 수준과 인슐린 저항성이 연결되는 대사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골격근 세포는 지속적으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신체 운동 중에 증가합니다.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높은 수준의 활성산소에 대한 항산화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쥐가 운동한 후 골격근에서는 NOx사의 수치가 증가했고 이것은 인슐린 민감도의 노화 관련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 방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시간을 내서 헬스를 다니거나 PT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치질하듯이 50대 이후의 움직임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아파트에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고층까지 걸어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루에 3에서 5층 정도만이라도 걸어 올라가고 나머지 위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면 걷기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하고 장소 구애 안 받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장년분들 운동 중에 특히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확실히 입증된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며 규칙적으로 하면 최고의 노화 방지 운동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일일 기준 30분 이상 주 5회
중강도의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주 5회 30분 이상 걷기를 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예전보다 잘 부딪히고 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관절이나 근골격계가 약해져 넘어질 때 부상당할 위험도를 낮추는 게 노후 운동의 목표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안 드는 운동입니다. 단순한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동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죽걸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단순한 말이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10분 이상의 근력 운동은 신체를 단단하게 해주며 성인병을 예방해주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위 노화를 늦추는 3가지 방법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건강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렸는데요. 운동과 명상,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부노화 방지를 위한 미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화하기 바랍니다. 요즘 자외선 차단제는 예전과 달리 답답한 느낌이 없고 산뜻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매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1년 뒤, 2년 뒤가 되면 차단제 사용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피부 노화 차이는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만 개선하신다면 10년 이상은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